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23년 지방직 7급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가 내가 아까 이제 미리 그 총평을 올렸어요. 무난했습니다. 근데 뭐 카페 보세요. 100점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100점은 좀 문도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카페에 뭐 100점 받았습니다. 90점 받았습니다. 95점 받았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문제가 아주 평이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을 갖고 기출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기출을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출이 안 된 지문이 한 두어 점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답을 못 맞추지는 않는다니까.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헌법재판소 판례, 모든 대법원 판례를 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100배 정도 분량입니다. 그거 다 보겠어요? 본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그러니까 기출을 제발 정확하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만약 이번 시험에 기출에서 벗어나는 게 한 20, 이제 20문제에서 절반, 10문제가 완벽하게 기출로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컷이 50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컷이.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다 맞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이했습니다. 자, 어쨌든 잡소리가 많다고 해설을 할 건데 맞는 지문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지문 중에서도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합니다만 틀린 지문 위로만 설명할게요. 1번 문화국가 원리. 1번 보세요. 이제 이 문화국가 원리는 모든 문화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엘리트 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이 되죠. 그럼 명백하게 들어있지. 읽을 것도 없어요. 2번도 무시하게 나왔죠.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 풍토 조성에 초점을 둬야 되지 문화 자체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이것도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3번도 많이 나왔죠. 결국 문화국가, 민족문화유산 보존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지 가치 보장이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1, 2, 3번 다 틀렸고 4번은 뭐 맞으니까 설명할 게 없고요. 2번 국회 입법권, 1번 됐고 2번 헌법 52조에 뭐 몇 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헌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국회법이고 더구나 국회법도 20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10명. 이것도 무지하게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근데 이번에 3번 지문 같은 게 이게 조금 생소한 지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2번 문제 같은 거는요. 2번까지 읽고 더 이상 읽으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2번에서 답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3번 지문 보고 이건 고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가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3번 국회의 의사 절차. 3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나왔던 거네요.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이 기본권입니까? 기본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의 권한이니까 이거는 권한쟁의의 대상은 되지만 헌법소원 못한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설명할 게. 다른 걸 읽고 고민하면 그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가. 4번 72조. 2번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인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했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제안만으로도 헌법 위반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진 않았죠. 이거하고 세트로 얘기될 건 뭔가 하면은 제안만으로는 헌법 소원은 안 돼요. 그건 각하가 돼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5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 이것도 3번 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합니다. 과태료 물리는 거죠. 형벌도 부과할 수 있죠. 이게 일행자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잖아요. 대마를 요새 뭐 대마도 마약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만 대마를 피울 자유도 일행자에 포함은 되잖아요. 다만 처벌하는 게 위헌은 아니죠.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6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3번 보세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는 계엄이잖아요. 계엄은 국회 집회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긴급명령이잖아요. 그 다음 7번. 6번까지 했나요? 그렇죠. 7번. 법원에 대한 설명. 1.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생성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명령 규칙
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는 부에서 사건 심리 안 합니다. 부에서 심리하는 건 일반 재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또는 판례 변경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원재판부입니다. 또 심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군사법원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건 법원조직부를 정한다. 이건요, 출제가 된 건 처음인데 내가 기출문제집에 예상조문으로 딱 박아놨던 거예요. 예상조문으로. 군사법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군사법원은 법원조직법 법원이 아니에요. 군사법원법이라는 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물론 너무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왔는데 기출에서 벗어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집에서 예상조문으로 딱 박혀있는 거예요. 딱 박혀있는 거. 군사법원이 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판사회의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드디어 나왔어요. 설령 2번을 몰라도 답은 4번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몰라도. 3번 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3명을 구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3번 같은 건 따로 보지 마세요. 이런 지문은 그냥 따로 정리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이제 4번을 보면 명확하잖아. 대법원장은 어떻게 명하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명하고. 대법관은 어떻게 명해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명하죠.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해서 대법원장이 명한다. 수십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수십 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래요. 1, 2, 3번은 설령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답은 틀릴 수 없어요. 답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8번 헌재 조직 및 심판 절차. 3번 봅니다. 헌법소원에서 대리인 선임 없이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의 일치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헌법소원심판 청구 30일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회부된 것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9번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 4번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병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헌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국무회의는 이게 보좌 기관이지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 2번은 뭐 설명할 게 없겠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생소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답을 못 맞춥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번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 자, 1번 옳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많이 나왔던 거고요. 2번도 옳으니까 넘어갑니다. 디귿 보세요. 부재자 투표 10시. 10시가 헌법 불합치였잖아요. 10시가. 왜 불합치였어요? 오전 6시부터 하면 아침에 투표를 하고 출근하면 되는데 10시부터 하면 출근했다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시는 위헌이고 4시는 합헌이다. 이것도 나왔던 거잖아.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리얼은 처음 나왔지만 최신 판례에서 했고 기출문제집에 예상 판례로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이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할 말이 기출에서 다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신체 장애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이인을 동반하는 것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투표를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헌 결정 났던 거잖아. 합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11번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등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죠. 자,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유사한 지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재정 개정이 필요할 때 국회에 구두로 보냅니까? 출석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중앙선관위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2번, 3번, 4번은 다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설령 1번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설령. 12번 헌정사. 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은 양원제 국회를 처음 규정한 게 언제라고 했어요? 1차 개헌인데 실시되지 못했다. 헌법 변칙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69년 6차 개헌에서는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서 계속 재임 3기.
이제 그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만 3기로 하는 거는 1차 기원이었죠. 1차 기원. 자, 2차 기원이죠. 2차 기원 때 이제 삼선 기원이었으니까 6차 기원도 삼선 기원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3기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당 운영 자금 및 국고 보조는 8차. 이것도 그래요. 설령 2, 3, 4를 다 몰라도 1번이 시험이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13번 알 권리에 대한 설명. 4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교원 전교조 가입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기출된 겁니다. 14번 지방자치 1. 조례 제정은 자치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소용이 되고, 기관 위임 사무는 원래 조례 제정을 못 하잖아요. 다만 개별법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수도 없이 나왔던 거예요. 수도 없이. 15번 평등권. 기억 너무 많이 나왔고, 니언을 보면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한 건 합헌인데,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명함교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틀린 질문이고, 디귿은 설명할 게 없고, 리얼도 무지하게 나왔죠. 자사고의 경우에 이제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했고, 학교의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했죠. 16번 통신의 자유. 4번 봅니다. 통비법상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고등법원장은 효과가 아니고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되십니다. 대통령 승인을. 이거 이제 고등법원 수석 판사하고 대통령 승인하고 두 개죠. 이거 처음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집에 보세요. 내가 표로 딱 정리해 놓은 거 있죠. 표로 딱 정리해 놓은 거. 거기서 나왔잖아. 그 뭘 몰라 모르기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제 3번 같은 것도 조금 생소하긴 해요. 생소하기는. 근데 못 풀었다. 이거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4번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집에 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이제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이제 이게 그 국가안보를 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 중에 사실은요, 일반 통신제한은 고등법원 수석판사고, 그다음에 군용통신이나 외국통신은 대통령 승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고등법원장의 허가는 아니죠. 그래서 기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내 책, 다른 분들 책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책도 다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내 책을 보고 만약 못 풀었다 그러면 그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진술거부권 1번 넘어갑니다. 됐고요. 2번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과세 물품 및 수량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과세 물품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이게 물론 이것만 받고 이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주로 세금 부과에 관한 것이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술거부권 제한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1, 3, 4가 시험에 다 나왔던 거죠. 다. 설령 2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맞춰야 돼요. 18번 교육제도에 관한 내용. 4번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엄격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학의 자율성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엄격 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를 한다라는 거, 그거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19번 거주 이전의 자유. 이것도 시험에 3번이 나왔잖아요. 자, 법인이 과밀 억제권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중과세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다만 이게 지급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그렇지만 합헌이었죠, 합헌. 20번. 20번에 1번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요거는 따로 사실 정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리갈 마인드로 맞춰야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90일로 하는 이유는 소수 세력 안건 처리 이전을 통한 의사저지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이 이게 국회법 위반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은 따로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 침해된 사건들을 우리가 다 정리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권한 침해가 아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인데 3, 4는 많이 했던 거고요. 이제 2번은 조금 생소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카페에도 보면은 100점 받았다고 올라온다니까. 뭐 설령 한 개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뭐 기출로 커버가 안 된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 팔에 다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다 본들 외우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번 헌법은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카트라인이 다른 과목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 과목은 둘 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 과목 때문에 컷이 아마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과목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다면은 비교적 컷이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자, 헌법 해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행정법 해설을 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